3월 25일 부산시 코로나19 현황 보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없습니다. 현재 타 지역에서 전원된 환자 16분을 포함하여 53분의 환자 중에 부산의료원에 43분, 부산대병원에 10분 입원 치료받고 계십니다. 18번과 88번 환자분은 완치 판정을 받고 오늘 퇴원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위중한 상태로 치료를 받고 계시던 71번 환자는 어제 사망하셨습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08번 환자 동선의 상세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역학조사상 특이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8번 환자분은 3월 18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17일부터 동선을 공개하였습니다. 이 환자분은 2월 25일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3월 2일부터 17일까지 멕시코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3월 17일 멕시코 칸쿤을 출발하여 미국 댈러스 공항과 일본 나리타 공항을 거쳐 3월 1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인천공항 인근 숙소에서 숙박하시고 19일 날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까지 국내선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다고 합니다. 환자의 정상 발현일과 잠복기를 고려해 보면 미국보다는 멕시코에서의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2주 이내에 유럽에서 입국하신 분들에게 보건소를 상담을 요청드렸고 어제까지 총 227분이 보건소에서 상담을 받았으며 유증상자 59분이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모든 분들은 자율격리 및 능동감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2일 유럽발 입국자는 유증상자는 검역소에서 격리실에서 격리와 검사를 진행하고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후 검사 실시와 음성 판정 이후에 기가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24일 오후 2시부터는 무증상자는 기가 조치 후 주소지 보건소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음성일 경우에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미주 지역에서 입국하신 분들에 대한 조치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어제 의심 환자 검사 건수는 모두 407건이며 검사 결과 모두 음성입니다.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이신 분은 현재 223명입니다. 온천교회와 관련하여 어제부터 언론에 나온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온천교회 집단 발생과 관련하여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역학조사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내일 브리핑 시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지금까지 온천교회와 신천지교회와의 연관성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린 바 없으며 의심 정황은 있으나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이상 환자 발생과 관련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MBC 이만흥 기자. 1번 최초 확진자에 아직 퇴원했다는 소식을 못 듣고 있습니다. 건강에 원래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1번 확진자분은 지금 현재 특이 증상은 없으십니다. 그런데 계속 바이러스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어서 그 퇴원하는 그 기준에 맞지 않아서 지금 퇴원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부산 MBC 이만흥 기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장기간 입원 중인 확진 환자들에 대해서 어떤 치료약을 지금 쓰고 있는지, 에이즈 치료제 혹은 다른 것이 있는지, 아니면 자가 면역 증진을 위한 다른 어떤 요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코로나19 치료는 증상이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대증 치료를 합니다. 발열이 있거나 뭐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이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폐렴이 진행된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인 의 대표적인 칼레트라라고 해서 그 저희가 보통 에이즈 치료제라고 이야기하는 칼레트라를 쓰고요. 이것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일부 환자들에게서는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라는 제제를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따로 다르게 쓰여지는 약들은 없습니다. 네, 부산 MBC 이만은 기자 추가 질문입니다. 병증은 없는데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된다면 뭐 2달, 3달 이상이라도 계속 입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와 한 달 이상 입원 중인 코로나19 환자들 중에서 10대가 1명, 20대가 2명인데 이들은 원래 건강에 좀 문제가 있었는 건지 지병에 있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지금 현재 장기 입원하고 있는 젊은 그 환자분들은 현재 지금 특이 증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말씀드렸듯이 퇴원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퇴원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 지역에 환자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면 이런 환자는 대부분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해서 관리하게 될 겁니다. 네, KNN의 김민욱 기자 질문입니다. 완치자 치료와 관련해서 부산의료원과 부산대 병원 환자들은 지금 상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고요. 부산대 병원 환자들의 경우 중증 환자가 많다고 하는데 어떤 식의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일단 그 부산대 병원과 부산의료원에 있는 환자 중에 부산대 병원은 대체로 폐렴 소견을 갖고 있는 중증 환자거나 위중한 환자들이 있고요. 부산의료원은 중등증이나 또는 경증 환자 중심으로 저희가 병원 간의 역할을 나누어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위중한 환자는 1분 정도 계시고요. 그리고 중증 환자는 한 7분 정도 계십니다. 네, 부산일보 박혜량 기자와 리더스 경제 원동아 기자 질문입니다. 71번 확진자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에 남긴 말은 없었는지, 사망의 원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으로 사망을 한 것인지 정확한 사인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염병 예방과 관련해서 2 아들의 확진, 손자의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상태와 추후 심리 치료 여부, 지원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일단 그 71번 환자분은 3월 4일부터 계속 위중한 상태로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을 하실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 환자분의 최종 사인은 폐렴이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폐혈증에 의한 사망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 아드님이 지금 확진으로 판정되어서 부산의료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아들 분 중에 1분은 지금 폐렴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여서 지금 현재 그 임종을 보실 수 있다거나 마지막 장례 절차를 진행하거나 이런 것들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마지막 그 화장이나 유골 수습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 보건소 직원들이 다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KNN의 김민욱 기자 질문입니다. 부산 완치자가 오늘자 기준으로 69명입니다. 중경증자는 얼마나 되는지, 환자 특성에 맞는 어떤 식의 치료 방법이 쓰였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예, 앞에 질문하신 내용과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앞에 말씀드렸듯이 위중한 환자는 1분이고요. 중증의 환자는 7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지금 환자분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약들은 기본적으로 대증요법 그리고 폐렴이 진행되거나 하면 항바이러스제인 칼레트라를 중심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CBS 김혜경 기자, 리더스 경제 원동아 기자, 동아일보 조용희 기자, 부산일보 박혜량 기자가 공통으로 질문 주신 내용입니다. 오늘 퇴원하는 임산부의 확진 당시 거의 증상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입원 중의 상태와 그 태아에 미치는 영향, 지금 태아와 산모가 모두 건강한지 혹은 특별히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임산부는
그 임신 중에 진단을 받았고 진단 받았을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 특이한 증상을 호소하진 않았습니다. 이분이 주로 호소한 증상은 두통이나 또는 구역질 같은 거였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19와 관련된 증상이라기보다는 임신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특별히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거나 치료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의 판단은 임신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CBS 김혜경 기자 질문입니다. 온천교회 확진자 중에서 신천지 의심자가 특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GPS에 어떤 점들이 확인이 되었는지 혹시 본인들 중에서 신천지 신자임이 확인된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그 온천교회 확진자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층 역학 조사를 위해서 모두 GPS 추적을 하였습니다. GPS 추적 결과에 몇 분의 그 환자분들이 그 신천지와 관련되어 있는 시설 가까이를 규칙적으로 방문한 동선이 나왔습니다만 이 GPS라는 것 자체가 지점을 확정하기에는 오차가 한 100m에서 500m 정도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온다고 해서 이분이 이 시설을 방문했다라고 확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또 여기 의심되는 분들이 아무도 신천지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정황만으로 이분이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든지 온천교회의 집단 감염이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하는 데는 굉장히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CBS 김혜경 기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108번 확진자를 비롯해서 해외 입국자들이 인천에서 부산까지 항공기, KTX 등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부산에 살고 있는 인천공항 입국자들의 이동 방법에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감염의 우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시에서도 이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오늘 그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회의 과정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에서 굉장히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빠른 시간 내에 좋은 방안을 찾아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산일보 박혜란 기자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외 입국자 중에서 무증상자는 자택으로 가서 자가격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거주자가 혹시 그 중에 있는지 추가로 해외 입국자가 들어왔을 때 관리 방안이 마련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그 해외 입국자가 무증상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중에 있고 3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지금 모두 다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금 정보는 어제부터 저희들에게 통보되고 있고 통보되고 있는 가정들이기 때문에 통보되는 대로 저희가 적극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이분들의 관리는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와 능동감시가 동시에 진행될 계획입니다. 네, 리더스 경제 원동아 기자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 정용부 기자 공통 질문입니다. 108번 확진자의 비행편에서 밀접 접촉자가 특정이 되었습니까? 예, 일단 그 108번 환자의 그 인천에서 부산까지의 이동과 과정 중 그리고 부산에서의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모두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오늘 발표 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지금 입력 중에 있습니다. 총 28명이고요. 근데 이제 국제선 이용에 있어서의 접촉자는 저희가 국제선 항공사에 접촉자 파악에 대해서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파이낸셜 뉴스 정용부 기자 추가 질문입니다. 108번 환자가 머물렀던 인천의 숙소, 게스트하우스나 모텔과 같은 어떤 것들인지, 그다음에 숙소에서 밀접 접촉자가 발생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이 부분은 인천시에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환자로부터 들은 내용은 이게 에어비앤비로 해서 실제 접촉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이용 가능한 숙소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인천시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네, 리더스 경제 원동아 기자 질문입니다. 부산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역학조사관을 비롯해서 부산시나 구군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
모든 직원들이 아마 피곤하고 힘들 걸로 생각합니다만 이 코로나19가 그 세계적으로 이 유행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면서 빨리 코로나의 유행이 종식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들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체계나 근무 체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CBS 김혜경 기자 질문입니다. 신천지 신자 중에서 고위험군 직종 특별관리자 25명은 왜 검체 채취를 거부하는 건지, 앞서 수차례 경찰을 동원해서라도 검사받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20여 명에 대해서는 며칠간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4, 5일 전쯤에 중대본에서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온 게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리하게 검사를 진행하지 말고 보류를 해달라. 그리고 향후 처리 방향을 갖다가 다시 공지해 드리겠다는 그런 지침을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은 검체 채취를 갖다 하는데 정체되어 있다 하는 건 알고 있어서, 그리고 오늘은 교단 측에 25명의 명단을 보내줬습니다. 협조를 갖다가 좀 해달라는 뜻에서.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자기들도 협조를 갖다가 해줬다는 뜻을 갖다 우리한테 또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보다는 더 빨리 검체 채취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실시간으로 기자들이 보내온 마지막 질문입니다. CBS 김혜경 기자 질문인데요. 오고돈 부산시장님께서는 재난소득은 정부에서, 긴급한 지원은 지자체에서 하자고 제안하셨는데 경기도나 기장군 같은 곳은 이미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지역 다른 구 거주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혀 시 차원에서의 재난소득에 대한 검토는 없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요? 재정혁신 담당관 조유장입니다. 현재로서는 시는 재난소득과 같은 보편적 성격의 지원은 중앙정부가 하고, 긴급하고 선별적인 지원은 각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재정 여건을 잘 살펴서 단계적으로 긴급한 민생 지원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언급하신 재난기본소득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조만간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협력을 잘 해서 지역 차원의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을 같이 병행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폭넓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